안녕하십니까. 도망치의 창준입니다. 다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그냥 보냈어요. 그냥. 네, 저도 뭐 요번에 근데 저희들이 리뷰할 영화를 보고 저는 일주일 동안 좀 우울했습니다. 슬픈 내용이라 영화가. 영화가 좀 슬픈. 근데 영화관에서 울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오는 이 먹먹한 공허함이 그지. 이 나를 감싸지 음.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번에 리뷰할 영화가 뭐죠? 이번 리뷰할 영화는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네, 왕가 사는 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조선시대의 역사 중에서 슬픈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 단종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지. 나는 일단 나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너무 어렸다. 너무 그지, 어린 그냥 나이에.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이제 운명하신 그런 왕이 아닌가 해서. 이 영화 이전에 좀 봐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관상이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음. 몰라서 그런 건데 음. 순서상 관상을 보고 이제 저걸 그 왕가 사는 남자를 보는 게 맞아? 아니면 왕가 사는 남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관상을 보는 게 맞아? 아, 처음에 봐야 되는 거는 관상을 먼저 봐야 돼. 아, 왜냐하면은 이 조선 역사에서 문종이 2년 동안 이제 재위를 하다가 2년 만에 이제 병세가 악화가 돼서 이제 승하를 하시고 단종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수양대군이 이제 자신의 야망을 노리기 위해서 이 단종을 내리기 위해 이제 계략을 펼치는 계유정난이 일으키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을 그린 게 관상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는 그 계유정난이 일어난 다음에 약 몇 년이냐 1452년에 단종이 올라가고 1453년에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1455년에 이제 수양대군이 왕으로서 올라가고 그 단종이 이제 상황으로 물러나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시작점이고 그다음에 유배를 간 게 1457년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왜 유배를 보냈냐 명분이 없잖아. 사실은 없는데 이 1456년에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영화 초반부에 그 신하들이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6명이 있거든. 그 6명이 주도하에 이 단종을 이 수양대군을 내리고 단종을 다시 복위를 시키자.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어쨌든 실패했으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수양대군이 딱 한 거지. 단종 너가 했지? 그러니까 너는 유배를 보내야겠다. 해서 이제 노상군으로 강등을 시키고 이제 유배를 보낸 게 이 영화의 시작점이다. 역시 저희 역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저희 반갑습니다. 창준님께서 제가 역사를 상당히 못하는 편인데 진짜 역사 전문가십니다. 네, 학창 시절에 역사만 공부하셨잖아요. 저는 참고로 다른 공부는 다 둘째치고 역사는 참 좋아했습니다. 저는 좀 과학 쪽, 네. 이과 계열 쪽이고 그죠, 이쪽 저는 상당히 문과 계열 문과 쪽. 계열이다. 그래서 전문적이시네요, 확실히. 네, 확실히 이쪽 관련해서는 조금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역사 쪽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왕사남을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 이전의 스토리까지 알면서 가는 게 맞죠. 왜냐면은 그 뭐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었고 문종의 아들이 단종이었다. 이것까지만 알아도 꽤 괜찮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좀 유입이 좀 집중하는데 약간 좀 감정이 동요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딱 엘리트 집안이잖아요. 그죠. 네, 세종대왕님부터 이어지는. 참고로 문종이라는 왕도 그 되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나오는데 다만 이제 2년 동안밖에 왕의 역할을 못했고 그 병세가 악화돼서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 그 관상에서는 되게 힘없는 왕으로 나오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세종대왕이 병세가 악화됐을 때 8년 동안 대리청정을 해요. 그럼 사실은 엄청 길게 그걸 했던 거네. 약 10년 동안 왕으로서 행동을 했는데 그 8년 동안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엄청 그
무술도 엄청 힘도 엄청 세고 그다음에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세종대왕님도 머리도 좋고 이러는데 무술 쪽 관련해서는 다른 형제들이 조금 더 강세가 있었는데 세종대왕님 이 머리 하나로 약간 정말 이 조선 역사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왕이었고 근데 문종은 그 재위 기간 동안 10년 동안 한 게 정말 많은데 이 미디어에서는 뭔가 2년밖에 왕 생활을 못했고 되게 약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정말 이제 머리도 엄청 똑똑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무술 관련된 그러니까 전술 관련된 것도 이제 다 그 문종이 이렇게 했던 병법이 있어요. 그 병법을 활용해서 이순신 장군님이 실제로 그 병법을 써서 이겼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문종은 약한 왕은 아니었다. 강한 왕이었다. 하지만 이제 조선 법도상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승하하시거나 이제 다른 분들이 돌아가시면 1년상, 3년상을 치러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또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어쨌든 그 기간 동안 문종이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상복을 계속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가지고 있었던 병세가 약 좀 강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승하하셨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단종이 12세의 나이라는 12세밖에 안 된 나이에 왕으로 올라갔는데 얼마나 이 주변 인물들이 빨리 이제 자기가 왕위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자 다시 그럼 영화로 돌아와서 네네. 사실 이거는 줄거리를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냥 좀 핵심적으로 봤던 장면들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창준님이 뽑는 이제 영화 스타트부의 명장면이라고 할 게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 시작하는 장면. 첫 시작에서 수라상을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슬픈 눈으로 밥상을 바라보고 이 수라상을 이제 물으라고 하는 그 단종의 모습이 제일 인상이 깊었다. 그죠. 왜냐면은 수라상이라는 거 자체가 거기에서도 연출하기를 김이 모락모락 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잘 차려진 밥상을 이틀인가 3일 동안 먹지 않은 단종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 단종의 뭔가 그 허무함과 그 공허함이 잘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늘 언제나 말하지만 그 초반부 임팩트가 중요하거든. 그 장면이 보여줌으로써 단종이 얼마나 지금 힘이 빠졌고 얼마나 지금 모든 거에 지쳐 있는지 딱 그 장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다거미는 보면서 저도 일단 그 장면 일단 시작부터 괜찮았고 그 배우님이 아마 박지훈 님이셨나? 워너원 출신. 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딱 힘 빠져 있고 살도 더 빼신 것 같던데 그거 약간, 찍으시려고? 그래서 그 연기가 사실 되게 정적인 분류잖아요. 그지. 저는 느꼈을 때 이제 동적 액티브한 연기보다 그런 정적인 대사도 별로 없고 되게 움직임도 별로 없는 그런 연기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 그지. 그 감정에 이입이 될 수 있냐가 좀 중요한 거인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괜찮았다. 그리고 맞아. 그 컷을 보면 이제 수라상을 이렇게 내놨지만 밖에선 자기 신하들의 비명 소리가 계속 들려. 이게 이제 수양대군의 그냥 정신병 일으키는 모먼트가 아닌가. 악랄한 아주.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이렇게 내놓고서 옆에서 자기 충신들이 고문받으면서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어라. 이게 이게 진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지.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그때 나이 단종이 몇 살이죠? 그때가 17세입니다. 17세. 네. 유배 가기 직전부터 이제 영화 시점에서는 그게 다 17세일 때만 일어난 그 부분인가요? 그게 사육신 사건이 1456년이니까 16세. 1457년이 이제 그 17세의 나이로 유배를 보내기 전이었으니까 유배를 보냈으니까 아마 그 사육신이 고문 당하는 장면이 아마 1456년이지 않을까. 그래서 16세. 네, 16세다. 와우. 16세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학생으로 따지면은 중학교 3학년?
중3 아니면 고1인데 네. 어쨌든 그 장면에서 진짜 초반 임팩트가 너무 세더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연기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이입이 딱빡 되게 하는 맞아. 그런 씬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애초에 그냥 그 앉아서 그냥 밥상을 쳐다보는 이 장면 하나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 자체가 연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데, 근데 그 배우분이 신기하게 약한 영웅에서도 그렇고, 그 참고로 웹툰 연애혁명도 찍으셨거든. 그래? 나 그거 두 개는 안 봤어. 근데 이 영화도 그렇고 약한 영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연애혁명 그 드라마도 그렇고 어쨌든 이 세 개의 캐릭터가 모두 17세의 나이다. 근데 똑같은 17세의 나이인데 정말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 연애혁명의 공주영은 정말 밝고 뭔가 귀여운 캐릭터를 또 하셨는데 잘 어울리고, 약한 영웅에서는 안 봐서 모르지만 대충 공부는 잘하는데 뭔가 되게 딥하고 어두운 캐릭터인데 그걸 또 표현을 되게 잘하셨고 했는데 뭔가 이 17세의 역할 맡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단종이잖아. 그렇지. 와, 근데 이 단종이 제일 잘 어울리셨더라. 내 개인적으로. 나 진짜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 딱 어리고 뭔가 그 슬픔에 가득한 눈이 그냥. 근데 나는 그 전 작품들 약한 영웅이랑 연애혁명? 그걸 안 봐서 더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 만약 그거 봤다면 이만큼 못 느꼈을 것 같아. 근데 다검이는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연애혁명은 내 개인적으로 공주영 어울리는데 좀 힘들었거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만약에 이거를 봤으면 초반부에 이입이 이 정도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가 많은 이런 영화적인 얘기를 하고 리뷰적인 얘기를 해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그거 봤다? 그럼 이입이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걸 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초반에 너무 연기를 딱 잘해 주셔서 그래서 그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냥 진짜 딱 단종으로서밖에 안 보였다. 이 영화가 흥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이 배우들의 그 위치, 포지션이 다 절묘하게 잘 맞았다. 그러니까 단종을 맡은 뭐 어쨌든 그 슬픔 가득한 표정, 어린 나이인 표정, 그 박지훈 배우님이 어쨌든 잘 소화해냈고, 근데 딱 무게감 있게 이제 딱 극을 계속 압도하는 빌런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건 유지태 배우님이 너무 잘해주셨고, 근데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줄을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를 놨다 풀었다 한 거는 정말 베테랑 배우신 유해진 배우님이 너무 잘해주셨고 이 삼박자가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보는 내내 몰입이 너무 잘 됐다. 진짜로 간만에 진짜 영화 같은 영화였어.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실제 있었던 역사다 보니까 실사를 기반하다 보니까 몰입도가 더 강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배우분들의 연기도 상당히 큰 한몫을 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영화로 넘어가자면 혹시 호랑이 CG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영화 보신 분들 중에 가끔 나온 얘기가 이제 호랑이 CG가 좀 되게 안 어울리더라. 묻지 못했더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이게 약간 한국 영화의 문제점이지 않을까. 문제점?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그러니까 연출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배우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문제점이라는 게 그 CG를 만든 그 제작 팀이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뭔가 어쨌든 좀 이 매끄러움이 없으면 나였으면은 약간 조금 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다. 호랑이에 있어서 호랑이에 모두가 있어서. 아쉬워하긴 했지. 배우분들도 몇 분 아쉬워하시는 것 아쉬워했지. 같더라고. 근데 어쨌든 호랑이가 주는 그 역할이 뭐 크진 않으니까 그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뭔가 잘 차려진 밥상에 이제 뭔가 한번 간장을 이렇게 훅 뿌려갖고 뭔가 짰다. 뭔가 좀 짰다. 그러니까 딱 보면서 약간 하게 됐다. 그래서 그 호랑이 부분을 솔직히 조금 더 다듬었으면은 아마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진 영화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장항준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긴 했어. 다행히 호랑이 갖고 걸고 넘어지지 역사 왜곡이라든지. 역시 인류는 다르시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역시 그래갖고 인정하게 되더라고. 인정이지. 어. 사실 뭐 그것 빼고는 진짜 완벽하다 할 수 있잖아 영화가. 그지. 그러니까 솔직히 연기 잘하시는 배우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몰입을 해서 봤고, 그 다음에 그 뭐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눈에 띄는 막 특정한 색감이 없었잖아. 튀는 색깔도 없고 막 이래서 영화에 오랜만에 정말 몰입해서 볼 수 있었는데, 다만 흠이라고 해봐야 그 호랑이 한 마리면은 그러면은 그 호랑이 나중에 조금 더 다듬어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지. 그것까지 완벽했으면 정말 이 영화는 모든 사람들이 깔래야 깔 수가 없지 않았을까. 근데 뭐 다검이는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근데 사실 그 전 이제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 같은 데서 조금 봤었거든. 호랑이 CG가 띠용하더라. 근데 그걸 알고 가서 봐서 그렇긴 한데, 왜냐면 이게 사실 옛날 영화였으면 전혀 신경도 안 썼을 거야. 근데 요즘 이제 AI 뭐 3D 이런 아트 이런 뭐 실사화적인 그 VFX라고 하죠. 그 이제 CG 작업에 있어서 엄청난 그 공들을 들이고 진짜 현실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살짝 띠용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지. 근데 나는 그치. 정말 상관없었다 생각해. 왜냐면 비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그지. 그냥 잠깐 스쳐가는 거였기 때문에 짧게 나와서 그냥 사실 알고 가서 봐서 살짝 거슬림을 느꼈는데도 그건 정말 미비하더라 영화에서. 진짜 미비하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커버를 너무 잘 쳐주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깟 호랑이 한 마리는 너무 미비하더라. 그지.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거기에서 조금 더 약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다듬었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쉬웠다. 아쉽긴 하지만 상관은 없다. 상관은 없다. 상관은 없다. 근데 솔직히 이 호랑이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부분이 기대돼서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게 진짜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어. 근데 맞아. 진짜 장항준 감독님을 이제 난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거든. 근데 이걸 진짜 노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호랑이 좀 이상하더라. 호랑이 소리 하니까 괜히 호랑이가 궁금해지잖아. 그지. 그럼 호랑이 뭔데 하고서 보게 된다니까. 그지. 왜냐면 사실 단종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검색해 보면 다 알거든. 그지. 근데 호랑이? 도대체 호랑이가 뭐길래 저렇게까지 얘기가 나오지? 해서 궁금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지. 근데 이게 가뜩이나 그냥 사실 큰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 호랑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뇌리에 박히는 거지 계속. 그지. 궁금증에 의해서 보게 만드는 천재시네요. 진짜 천재십니다. 역시 괜히 거장이 아니네. 괜히. 또 영화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첫 번째 장면 중에서 뭐 그 식탁 장면도 좋았는데 다검이가 생각하기엔 또 어떤 장면이 좋았는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초반부에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 유해진님이 맡은 역할 그 엄흥도인가? 엄흥도. 엄흥도의 이제 역할을 하셨는데 거기서 엄흥도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보여줌과 단종이 무슨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초반부에 많이 넣어놓은 것 같아서 사실 초반부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초반부는 사실 뭐 이게 어쨌든 이 영화가 첫 시작할 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 그 어쨌든 사실과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를 한 영화라는 거를 이미 공표를 해놓고 영화를 시작을 하니까 엄흥도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역사 속에서는 충을 지킨 약간 사람으로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엄흥도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라는 이 의문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근데 나는 그래서 그 초반에 엄흥도라는 사람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좋았어. 그 약간 마을 사람들 배불리고 약간 잘 살게끔 하고 싶어서 그 유배 오는 사람을 그 원래
원래 유배 보내는 마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쪽으로 돌려보내잖아. 근데 그런 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좋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어몽도라는 사람을 너무 선인으로 만들었으면은 이 영화의 재미가 난 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 맞지. 뭔가 그러니까 어몽도가 착한 사람은 맞는데 너무 착하게만 나오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단종을 뭐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막 이랬으면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 현실과 원래 만날 수 없었던 왕을 만나면서 이 왕의 기구한 사연들을 들음으로써 뭔가 이제 서서히 마음이 변하잖아. 그 과정을 만들어낸 게 정말 좋았다. 그래서 초반부 장면에 나는 어몽도의 그 현실적인 모먼트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그리고 또 웃긴 장면들이 참 많은 것 같아. 그지 웃긴 장면들 많지. 그 어쨌든 단종이 거기에서 이제 잠을 청하고 사육신이 이제 나타나서 전하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피를 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때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제 단종이 올라가는데 이제 어몽도가 그 이전에 술 취해갖고 그죠 단종 욕을 한창 하고 있었죠. 한창 하고 있었잖아. 임금님 욕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누가 저기 앞에 있는데 이제 올라가고 욕을 한다는 것도 참 웃겼고 그리고 어쨌든 살려줬잖아. 자살하려는 단종을 살려주고 이제 또 자살하려고 이제 단종이 또 저 절벽 위에 올라간 줄 알고 이제 막 찡찡거리면서 이제 왜 자꾸 그러냐고 하면서 옥체에 손을 대는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진짜 참아. 왜냐면 우리들이 또 어렸을 때부터 조선 시대에 관련된 사극이 정말 많았죠. 옥체에 손을 댄다? 이거 사형감이거든요. 사형감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근데 물론 이제 왕에서 내려온 사람이잖아. 왕족이잖아. 근데 어찌 감히 만질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딱 만지고 막 이렇게 진짜 뭔가 삼촌이 이 철없는 조카 혼내듯이 하시는 연기가 나는 좀 재밌었더라고. 재밌었다. 또 어떤 장면이 괜찮았는지. 나는 사실 그 방금 말했던 두 번째 단종이 이제 편지를 읽으러 단순 이제 거기에 낭떠러지 높은 데에 올라가서 편지를 읽는데 이제 그치? 촌장 어몽도가 또 오해를 하잖아요. 자살하는 줄 알고서. 근데 거기서 이제 대리 옥체에 손을 대고 뭐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랑 내려가려 했는데 거기서 호랑이를 만나잖아요. 그지. 거기서 저는 사실 좀 놀랬어요. 어몽도의 이제 아들 태산인가? 태산이. 태산이가 이제 가족들 마을 사람들 및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 호랑이한테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쏘는데 호랑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오히려 더 화가 나서 이제 덤빌려 하는데 거기서 단종이 이제 소리치는 장면이 있어. 맞아. 근데 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발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맞아. 진짜 이게 너무 아프고 이런 쪽으로만 계속 나왔었잖아. 이전에 소리 지르는 장면 사실 없고 거의 없지. 그래서 그냥 시름시름 앓기만 하고 이게 왕이 진짜 맞긴 한가 싶은 수준의 이제 병약함 모습만 보이다가 거기서 호랑이한테 소리치는 장면이 있는데 와, 이 사람 왕 맞구나 싶을 정도의 진짜 그 발성과 그 카리스마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나는 마음에 들었더라. 하고 활을 땡겨서 이제 호랑이를 쏘고 이제 호랑이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고 마을 사람들 이제 다 난리치잖아. 왕은 왕이더라. 왕은 왕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그 배우님의 그 발성과 연기에 정말 놀랬다. 진짜 왕 같더라. 그때 장면에서야 나는. 맞아. 나도 그 장면을 보고 진짜 왕은 역시 왕이다. 나는 그걸 너무 딱 잘 보여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전에도 너무 병약하고 너무 약한 이제 왕으로서만 약간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그 금성대군이 보낸 서찰로 인해서 뭔가 삶을 다시 약간 부여잡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호랑이 한 마리가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수양대군을 뜻하지 않았을까? 수양대군이라는 사람 때문에 왜냐면 그 단종이 계속 그런 말을 하거든.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 사육신 사건 때도 그랬고 어쨌든 뭐 계유정난 때 이제 김종서를 비롯한 자기의 편이었던 신하들도 자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 사실. 그치. 그러니까 계속
자기 때문에 죽었다 이 트라우마를 깨는 트리거가 아니었을까. 그 호랑이를 죽이는 장면이 왜냐면 사실 조선 시대 때부터 상군이라 불리는 게 호랑이고 그러니까 호랑이를 사실 함부로 뭐 죽일 수도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못 있으니까. 죽이죠 인간이. 그리고 밥도 잘 안 드시던 단종이 그 활을 쏨으로써 머리 쪽에 제대로 겨냥해서 죽였잖아. 근데 그런 장면들이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단종의 숙명과 그다음에 자신을 이제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서의 행보를 보여진 게 아닐까. 물론 역사는 우리가 결과값을 알고 있지만 영화 내에서는 그 모든 거를 깨부수려고 하는 단종의 모습을 그려낸 게 아닐까라는 게 보여줘서 좀 좋더라고. 뭐 다음 장면 중에 혹시 또 좋았던 장면이 있나요?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중후반부에 이제 단종이 마을 사람들과 이제 마음이 열리고 밥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태산이가 아마 밥을 갖고 왔었을 때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단종이 그때도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밥을 안 먹으면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신다고. 그지. 밥을 남긴 거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몸이 어디가 편찮으신 게 아닌지, 뭐 식사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이런 거를 신경 쓴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인지. 사실 원래의 마을 사람들의 목표는 자기들이 이렇게 너무 가난한 마을이니까 자기들이 그 유배에 대한 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옴이 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심성이 너무 착해서 맞아. 일단은 그걸 받는 것보다 나리가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 우리가 하는 밥이 마음에 안 드시는가? 이게 우선적으로 걱정됐다는 거에 나는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 그게 숨길 수 없는 그 착한 심성들이 태가 나는 거지. 근데 다거미가 사실 감동 그 잘 안 받잖아.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감동 받죠. 봤는데 그 수치가 상당히 야, 올라오는 게 좀 힘들 힘든데. 뿐인 거지. 근데 나도 그 장면을 보면서 결국 그 좀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온 마을에 힘이 필요하다는 게 약간 그 장면을 보면서 좀 느껴졌더라. 왜냐면은 작년에 어쨌든 제일 히트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제 폭삭 속았수다. 안 봤습니다. 그거. 그거 안 봤어? 근데 그 거기에서도 약간 그게 있거든. 그 은명이 돈명이라는 이제 그 박보검이랑 아이유 사이에서 나온 자식이 3명이 있었어 원래는. 근데 돈명이가 어떤 사고 때문에 이제 죽은 거야. 아이유 분이 엄청 힘들어하셨거든 거기에서. 근데 그때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먹으면서 기운을 내야 된다고 막 그날 딴 뭐 전복을 갖다 주고 막 고기를 갖다 주고 막 이러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대사 중에 하나가 뭐 사람을 살리는데 온 마을의 정성과 사랑이 필요했다더라.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단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약간 모든 정성과 힘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래서 첫 장면하고 그 장면이 좀 뭔가 대비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첫 장면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밖에 없었던 단종이니까 밥도 안 먹고 힘도 없었는데 이제는 나를 잘 알지도 못하지만 나를 지키고 나를 더 살게끔 만들어주는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밥을 먹는 그 장면이 뭔가 대비가 되면서 되게 좋았다. 뭐 어쨌든 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약간 그런 경우가 있었어. 약간 단종처럼 약간 삶의 의지가 좀 떨어졌던 때가 있었는지. 아니요, 사실 없죠. 사실 없어. 그 정도의 충격과 정신적 타격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 누구나 그러지 않을까?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역사적으로 그냥 최고로 비통한 인물인 것 같아서. 단종이. 나는 진짜 억울해서 그냥 죽지도 못하고 귀신 돼서 그냥 이승 떠돌아다닐 것 같아. 진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통탄해가지고 그냥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이거 감히 누가 단종과 비교가 되냐? 그지. 그러니까 단종하고 비빌 만한 왕은 없지만 세자로는 이제 사도세자가 있잖아.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진짜 사도세자. 어쨌든 근데 그 시절의 그 세대는 내가 진짜 영화 보면서 느낀 건 진짜 인간은 너무 악하고 맞아. 진짜 우리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다. 조선 시대에 안 태어나길 정말 잘했다. 진짜 너무 지옥이야. 높은 사람도 편하지 않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편하지 않고 그냥 그 중간 어중딸이 그 사람들만 가장 편한 제도가 이제 그 신분제인 것 같아. 맞아. 근데 신분제가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왕, 그다음에 신하, 그러니까 양반, 뭐 평민, 천민 이 나눈 것 자체가 나는 일단 왕 하루 생활을 한번 봤었거든. 지옥이더라고. 왕도 함부로 못해 그거.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돼. 왕도 너무 힘들고 응, 그 밑에 이제 신하들도 뭐 라인 잘 타야 되고 뭐 응. 수영대군 갈 거냐 뭐 어디 딴 데 그지. 갈 거냐 이거 정해서 자기 살 길 살아야 되고 응, 자기가 모시던 분 죽으면 그냥 다 따라 죽어야 응.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고 천민은 그냥 옥체에 손대면 바로 죽을 정도의 그냥 인간도 아닌 그지. 존재고 어쨌든 그래서 응. 너의 질문에서 정도의 그 정도는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음. 그러면 막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좀 약간 이와 비슷하게 약간 좀 단종처럼 힘이 없었던 시기는 있었어 존재. 힘이 없었던 시기? 약간 좀 뭔가 매너리즘에 빠졌던 때. 뭐 따지자면 군대? 아, 군대에서 그냥 내가 여기 왜 들어가 있지라는 생각과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에 물론 내가 발전하고 약간 그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 어쨌든 단종도 이제 유배 당함으로써 이제 가장 낮은 마을, 가장 안 좋은 마을에 가서 뭔가를 또 깨달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더 힘들어진 상황인데 오히려 거기서 더 좋은 이제 의지와 그런 거를 찾게 된 거잖아. 진짜 자기 자신을. 그것처럼 뭐 당연히 비교는 안 되는데 근데 나도 이제 군대에 들어감에 있어서 사실은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 한들 내가 갔다 온 지 조금 되긴 했지만 지금 물론 난 더 군대가 좋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지만 근데 결국 거기 가서는 이제 시간을 많이 낭비하잖아. 그지. 낭비라는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꿈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낭비가 맞아. 맞긴 해. 근데 나는 이제 꿈을 그 중간쯤에 이제 찾았는데 그지 그걸로 매너리즘을 극복한 거지. 어쨌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이 군대에 있는 시간이 거기서 이제 나만의 해답을 찾아서 이제 꿈을 찾는 시간으로 극복을 한 거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을. 왜냐 이 질문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나는 약간 그게 좀 궁금해서 그 약간 단종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현대인들의 공허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뭔가 이 식탁이 주는 의미가 되게 그 감독님이 의도로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식탁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 첫 장면도 그렇고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간 음식들을 계속 돌려보내는 단종의 모습도 그렇고 근데 그럼에도 자기를 걱정한다는 걸 정말 깨닫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을 만들어준 마을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게 이 모든 것들이 이 약간 좀 현대인들도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요새 밥 어떻게 먹어? 혼자 먹을 때가 많아 아니면 같이 먹을 때가 많아? 저는 혼자서 잘 안 먹습니다. 아예. 그래. 그래서 누군가 같이 먹지 않으면 하루에 제가 거의 한 끼 먹는데 그랬네요. 그러니까 나도 좀 혼자 있으면 밥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 어딜 가서 또 밥을 먹을 때 뭐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좀 밥맛이 없다고 해야 되나? 굳이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고 물론 안 힘든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힘든 일을 해도 뭔가 밥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먹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 그치 편한 사람과 먹는 게 가장 좋지. 근데 요새 시대는 그런 식탁이 주는 의미가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개인주의와 어쨌든 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스케줄 때문에 어차피 혼자 먹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혼자 먹는 식당들이 생김으로써 약간 그 식탁이 주는 의미가 좀 옛날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서 아쉽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또 활기찬 식탁을 좀 꾸몄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대리 만족이 되더라고. 오랜만에 약간 마을 사람들과 이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먹는 그 장면을 보면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기분 좋은 장면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단종의 모습이 뭐 어쨌든 뭐 다음 장면 중에 혹시 또 괜찮으셨던 게 있는지. 다음 장면 중에는 이제
유지태 배우님이 이제 한명회를 연기하셨잖아. 아 그죠. 근데 악역으로서의 그 역할이 뭔가 크게 없는데 느낌이 너무 강한 느낌? 뭔지 알아? 예를 들면 이제 단종이 이제 그 마을에 있음으로 뭔가 에너지를 되찾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지. 이제 보안을 강화하고 맞아. 이제 더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태산이가 이제 그 유배지에 들락날락하다가 걸려가지고 곤장을 맞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유지태님 이제 한 명의 어몽도가 와서 제발 자기를 대신 때려달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제 노산까지 와가지고 그만해라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명의가 100대 쳐라 200대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악함의 끝이 없구나. 진짜 너무 악랄한 사람이더구나. 맞아. 그 장면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슬펐던 거는 어몽도가 거기서 무릎 꿇고 빌면서 이제 노산 그러니까 단종한테 제발 그냥 돌아가라고 돌아가는 게 태산이 살리는 거라고 하면서 한명회한테 자기가 누굴 왕으로 모실지 헷갈렸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또 단종이 이렇게 뒤돌아서 걸어가면서 듣거든. 그게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 그지. 그 모든 컷들이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어. 왜냐면 어몽도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지. 사실 노상군 그러니까 단종의 마음도 이해가 되거든. 근데 결국에는 제일 피해 본 거는 일단 태산이가 제일 피해 보긴 했어. 그지. 직접적으로 곤장을 맞았으니까. 그지. 사실 조선 시대 그 곤장을 맞는 이 형벌은 꽤 큰 벌이거든. 곤장이 그에 준하는 중벌에 해당되는 범죄자들한테 행해지는 이제 처벌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 유배지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것만으로 그 정도의 벌을 행함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단종에 계속 이 무력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육지 속의 섬이라는 감옥에 가둔 한명회의 작전에서 이 활력을 찾아?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럼 곤장 쳐. 하게 됐는데 곤장을 쳐. 그래서 유해진 배우님이 나와서 이 곤장 치는 걸 제발 그만해달라. 내가 맞아야 된다. 내가 맞고 끝낼 테니까 저 젊은 애가 뭘 알겠냐. 왜냐면 곤장을 맞으면 이게 사극 드라마에서 그냥 몇 대 맞고 엉덩이 맴매하고 보내는 느낌이겠지만 이게 곤장을 맞으면 엉덩이가 다 터져요. 그죠. 실제로 몇십 대 넘어가면 바로 병신이라고 하죠. 그냥 진짜 몸 불구가 되는 수준의 벌이기 때문에 그지. 실제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벌이더라. 실제로는 이제 뭐 그 척추 쪽에 있는 뭐 조선 시대 사람들이 알고 때린 건 아니겠지만 척추 거의 근접하게 때리기 때문에 척추가 손상이 되고 근신경계가 다 찢어져서 그래서 이제 못 걸어 댕기는 거. 그치. 그래서 엉덩이가 다 터지고 이러는데 뭐 어차피 과다출혈로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되게 매우 엄한 이제 처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해진 배우님이 맡으신 어몽도의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 하는데 난 거기에서도 결국에는 이 단종의 이 발성이 기가 막히더라. 일단은 왕족을 능멸하는 건가를 딱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그냥 씩 웃으면서 더 쳐 약간 여기에서 와 참 저 새끼 나쁘다. 진짜 너무 나쁘더라. 너무 아직도 나쁘다. 자기가 왕인 줄 아는구나. 아직도. 이런 대사도 치거든요. 맞아.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진짜. 왕족은 결국 왕족이거든. 뭐 유배를 갔던 뭐를 했던 어쨌든 이 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차마 이 한 나라의 신하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뭐 그랬는데 그냥 콧방귀 끼듯이 그냥 더 해봐 약간 나 더 하는 거 보여줄게 약간 그런 모습이 정말 단종이 힘이 없구나 이런 게 보여줘서 그 장면이 참 좀 불쾌하면서 슬펐던 것 같아. 내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단종은 이제 금성대군의 서찰을 보고 금성대군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서 이제 복위를 시키려는 계획을 짜죠. 짜고 나서 거기에서 오는 그 컷들의 모든 호흡들이 좋았던 것 같아. 나는 다음 장면에 거의 바로 그 장면인데 그 단종이 뭔가 어쨌든 왕으로서 복위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어차피 또 올라가봐요. 그놈의 권력 투쟁으로 또 싸우는 게 너무 싫고 내 사람들 죽는 게 너무 싫은 게 뻔한데
뭔가 그 계기로 인해서 곤장 형벌에 대한 그 분노로 인해서 약간 금성대군과 힘을 합치하지 않았을까. 뭐 어떻게 생각해 그 장면에 대해서? 각성하는 단종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그게 컸던 것 같지. 음,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무릎 꿇고 아양 떨면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힘이 없는 게 너무 분노에 차지 않았나 아, 라는 생각과 뭐 그 생각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 근데 이게 뭐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흘러갔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어디서 단종이 이제 그 의지를 받아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 하는지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배를 간 게 그 역사 기록에서는 6월 달로 나오고 아마 10월 달인가 9월 달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한 두세 달 만에 이제 그 금성대군과 이제 난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지. 세조를 내리고, 참고로 세조가 수양대군입니다. 그 세조를 내리고 다시 단종을 복위를 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이 유배를 간지 단 세 달 만에 이루어졌고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게 나오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역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단종은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피를 받은 적장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피는 못 속인다. 물론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리고 어린 나이에 유배를 갔지만 이 세종과 이 문종의 피를 받은 단종이 과연 그냥 정말 힘이 없었을까? 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봐. 좀. 왜냐면은 세종대왕님도 그 엄청 인품이 그 선하시기로 유명하지만 불 같을 때는 정말 불 같은 왕이었기도 했고, 문종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엄청 힘이 셌고, 실제로 수양대군은 문종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동생이었습니다. 그 실록 중에 그게 있어. 문종이 나타나면 수양은 버선발로 뛰어갔다라는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단종이 과연 그런 피를 받았는데 그냥 막 들러라 막 이랬을까? 나는 아니었다고 봐. 유배를 간 그 기간도 짧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힘이 약한 단종을 복위를 시키려고 금성대군이 굳이 그렇게 했을까? 금성대군이 그 솔직히 말하면은 어쨌든 그 수양대군도 금성대군의 힘을 좀 무서워했고 단종의 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둘을 유배지로 보냈잖아. 그지. 근데 금성대군이 그냥 저 연약한 나이도 어린 단종을 내리고 이 거사를 치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있었으면 난 금성대군 혼자서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굳이 단종을 굳이 약간 힘력하고 딱 그래서 나는 단종은 역사적으로는 셌다. 그래서 사실 셌다. 너무 아픈 과거이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및 영상에서는 되게 병약하고 힘없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유전자는 엄청난 유전자였기 때문에 그지. 사실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지.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 좀 후반부 가다 보면은 이제 금성대군이 노산한테 그걸 보내잖아. 서찰을 보내지. 서찰을 계속 보내는 그 사람이 있잖아. 가서 이제 금성대군이 이야기하는 거를 노비 하나가 들어가지고 이제 한 명의 한테까지 이렇게 말이 전달하게 돼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가로침을 당해서 금성대군의 계략을 알게 되잖아. 이것도 혹시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일인지가 난 좀 궁금해. 이거는 아마 상상력이 좀 가미가 되셨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은 그 모든 실록의 이야기들이 적히지는 않거든. 왕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 조선 왕조 실록이고, 근데 이제 야사라고 하나 야화라고 하나 어쨌든 약간 서민들의 평민들의 말이 오갔던 것들을 또 적어놓었던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나오진 않았고 약간 클리셰적인 게 아닐까. 왜냐면 나는 사실 그 노비 하는 게 노비가 맞지. 근데 맞아. 걔 하나만 못 들었으면 정말 성공할 수도 있었던 스토리잖아. 영화상에서는.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노비들이 어쨌든 그런 거를 약간
이렇게 뒤에서 얘기해서 이제 또 반대편에서 알게 돼서 뭔가 계획이 그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나는 노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의가 좀 있긴 해. 약간 이거는 좀 영화적 미디어적인 약간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한 거고, 약간 개인적으로는 쓰지 못했을 것 중에 하나가 노비는 되게 체계적인 직급이었거든. 집안일 하는 노비, 그 다음에 뭐 농사를 짓는 노비, 그 다음에 뭐 집을 지키는 노비, 이 노비들이 나뉘는데 뭐 어찌됐든 그 중요한, 그러니까 반대파에서 고용을 해서 약간 스파이처럼 잠입을 시키는 노비는 웬만하면 없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 노비가 없었더라면 성공을 했을까라고 하면은 나는 실패했을 것 같아. 왜냐면 어찌됐든 실패했을 것 같아. 일단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말을 해주고 있지만 그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쉽게 난을 일으킬 수는 없거든. 그치. 뭐 역사적으로 또 들어가면은 단종이라는 사람이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킬 걸 알았다는 거는 수양이 자기의 왕권을 뺏으려고 했던 거를 알고 있었대. 근데 왜 건드리지 못했냐? 수양이 셌냐? 수양보다 당연히 왕이 더 세지. 근데 이제 차마 약간 어쨌든 자기 아버지의 같은 피인 수양을 건드릴 수 없다는 약간 유교적 사상도 있었고, 뭐 그리고 수양은 그럼에도 난을 일으켜서 단종을 이렇게 내렸잖아. 그 실제로 이제 그 수양이 작전을 펼칠 때 되게 치밀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난을 성공시킬 수 있었지. 강원도 영월에 있는 금성대군과 단종이 아무리 지방 관리들이 뭐 힘을 합쳐준다고 해서 뭐 거 영화에서 한 1,000명, 1,800명 정도 되는 병력을 이끌고 거기 왕이 있는 데로 들어간다? 내가 봤을 땐 가다가 다 죽었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좀 그거 보면서 좀 많이 좀 안타깝더라. 금성대군이 정말 멋있게 나오는 건 맞지만 이 역사적인 거를 빼놓고 봐도 그냥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 왜냐면 유배지에서 관리들을 모아놨어. 그리고 힘을 해놨어. 그래서 한양으로 가서 왕을 뒤통수로 치고 보기를 시킨다? 그냥 야망 있는 한 남자의 꿈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중간에 노비가 잡혀서 뭐 이런 것 한 명의 그냥 함정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그냥 생각해? 수많은 건덕지 중에 그냥 하나를 이제 클리셰적인 하나를 영화 안에 포함시켜서 표현한 거다.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까. 여러 가지들이 많지, 그런 클리셰들이. 뭐 그렇긴 하죠. 클리셰들이 많은데 몰라.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사 쪽으로는 안 찾아보긴 했지만 아마 없는 내용을 상상력을 가미시키신 게 아닐까. 내 개인적으로 그렇고, 노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된 거는 많이 없더라. 조선 역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더라.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그랬군요. 역할은. 뭐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바로 저거거든. 노산이 이제 금성대군과 손 잡을 거를 이제 마음 먹고서 이제 밤에 도망을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몽도가 가지 말라고 말리는 장면. 떠나시면은 자기 말하러 갈 거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죠. 자기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지. 자기도 사실은 하기 싫지만 뭐 결국은 다시 어몽도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노산을 단종을 그 목적지까지 이렇게 데리러 가는 그 장면에서 이제 좀 클라이막스적이지 않나. 스토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지.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그 어몽도의 마음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촌장이니까. 그지. 이게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면 자기 마을 그냥 쑥대밭이 될 텐데. 다 죽는 거니까. 그 초반에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몽도가 그 얘기를 하잖아. 유배지에서 온 사람 잘만 구슬리면 우리 마을 사람들도 고깃국에 쌀밥 먹는다고. 그러니까 얀바는 믿는 거 아니라고, 그런 사람 없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단종을 약간 믿게끔 만들었잖아. 근데 사실 그 분이 나는 좀 미래를 잘 봤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결국에는 그 마을 사람들은 늘 위기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한명회가 짜놓은 함정에 이 마을 사람들은 불쌍하게 이제 좀 걸려든 게 아닐까. 나는 뭐 역사적으로 알지, 단종이 결국에는 금성대군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서는 어몽도의 마음처럼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단종의 대사가 결국에는 어몽도의 마음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꾼 게 아닐까.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도 이번만큼은 자기 의지대로 뭐가 됐든 해볼 거다라는 말이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을 보고 나도 마음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단종. 응원합니다. 제발 성공하길. 역사는 알지만 그냥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 장면. 그치. 사실은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영화니까 결과는 알고 있지만 그치. 나는 마음에 들었던 대사 중에 단종이 자기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몽도가 거기에 혹시 자기도 포함돼 있냐 물어보는데 이제 단종이 그대는 혹시 아닌가 하고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선 자신이 힘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복합적인 의미의 대화들이었는데 그 장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맞아. 이제 그 유해진 배우님의 이제 특유의 그 재밌는 그 진행 방식으로 이렇게 둘이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장면. 결과를 알고 있지만 여기서 잠시 쉬라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뭔지 알지? 뭔지 이제 알지. 곧 진짜 클라이막스고 잠깐 쉬어라. 잠깐 웃고 이제 울어라 느낌의 장면이지 않았나. 맞아. 그 약간 브로맨스적인 그 장면이 뒤에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 보면서 약간 한숨을 돌릴 수 있게끔 그지 잠깐 쉬라는 부분인 거지. 장항준 감독님의 이제 배려가 아닐까. 배려 아닌 배려. 그죠.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슬퍼진 것 같긴 해. 둘이 그냥 그렇게 가볍고 즐거운 대화 나누다가 이제 그지. 왜냐면 어몽도와 결국에는 단종은 어떤 사이였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어몽도가 선한 사람이고 단종은 안타까운 왕이었다라는 게 나오지만 그 중간에 왜 둘이 친해졌는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잖아.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냥 밥을 챙겨주던 촌장이었고 뭐 많은 얘기들은 함축이 된 실록의 역사들의 그 일자들로 인해서 어몽도는 왜 단종을 챙겼고 단종은 왜 어몽도에게 그런 부탁을 하였는가라는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그 상상력을 가미했다라는 게 참 의미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 뭐 어쨌든 뭐 그런 브로맨스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이제 뒤에 있는 일들의 이제 임팩트가 더 각인이 된 거지 않을까. 그런 게 없고 그냥 계속 하이라이트 뭐 클라이맥스 이대로 갔으면 좀 호흡이 길어지니까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게 되네요. 네. 뭐 그럼 바로 다음 마지막 장면으로 가자면은 네. 모든 게 다 이제 실패되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제 노산이 어몽도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저들이 내리는 사역에 저들에게 죽고 싶지 않다고. 너가 날 대신 죽여달라고 그거를 하는데 그 장면이 실제 장면인가요 혹시? 나으리 이제 강을 건널 시간입니다 하고서 문 사이로 끈 하나 이렇게 넘겨줘가지고 어몽도가 그거를 땡겨서 그게 두 가지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야. 원래는 첫 번째는 사약을 받들었다. 그래서 사약을 먹고 돌아가셨다라는 내용과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이제 평민들 사이에서 이어져 오는 이야기들로 꾸며졌거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몽도 손으로 이제 그 단종의 목을 메고 있는 줄을 당겨서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지 딱 하나 집어서 단종을 이렇게 죽었다라는 정확한 내용은 없더라. 내가 찾아본 결과로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평민들의 이야기 중에서는 어몽도 손에 돌아가신 단종이 있었더라라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 그 장면을 넣은 게 아닐까. 근데 사실 그 장면을 넣은 게 제일 맞았지. 나는 그 부분에서 울었어? 너는 혹시? 울진 않았는데 진짜 너무 슬펐어.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팠어. 근데 맞아. 이게 저희가 또 저번 주에 만약에 우리는 했잖아요. 그죠. 참 그게 슬프냐? 그 눈물 나? 안 나지. 이게 비교가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이 너무 비통함에 그지. 진짜 가슴이 너무 슬프더라. 이게 내가 너무 안 우는 사람이긴 하지만 진짜 너무 슬픈 부분이더라. 맞아. 나도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나도 울지는 않았는데 음. 이 뭐랄까 이 눈물이 날 정도의 슬픔보다는 이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너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이입을 하다 보니까 이 먹먹하고 막 화나고 그지. 그 먹먹함이 큰 거 같아. 좀 많이 불쾌했어. 그지. 그 느낌이 딱 맞는 거 그 같아. 느낌이 너무 강해서 실제로 그 장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 끝나고 진짜 진짜 우울증 올 뻔했어. 진짜 한 며칠 동안 그 영화를 한 수요일 날 봤거든. 목, 금, 토, 일 오늘은 좀 괜찮은데 4일 동안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물론 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냥 좀 우울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장면에서 어쨌든 실제로는 뭐 단종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명확성은 없지만 이런 평민들의 이야기들로 만들어진 결말이니까 내가 느끼기에도 그 단종은 그런 걸 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죽음을. 왜냐면 첫 장면에서 저들이 만들어낸 계략에 이제 어쨌든 당했잖아. 밥도 먹지 않고 그다음에 거의 클라이막스에서는 이제 내 의지대로 해본 게 없으니까 내 의지대로 이제 선택하겠다라고 결심을 내린 단종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저들 손에 그러니까 죽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걸 물어봤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단종한테 그 사약을 먹이러 벌을 내리러 이제 온 관할 애들이 있잖아. 이제 어몽도가 그 줄을 이렇게 땡기면서 사실은 죽이는 장면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사약을 내리러 온 사람들이 이제 벌을 주러 온 사람들이 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그걸 다 기다렸다는 생각에서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도 과연 진짜로 그랬을까? 라는 생각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였어. 그걸로 따졌을 때는 결국에는 이게 단종의 이야기가 조금 더 비극적인 서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약은 왕의 마지막으로 그 죄인에게 주는 그냥 벌이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약간 챙겨준다는 느낌이 있어. 사약은. 빠르게 그냥. 아니야, 사약은 실제로 먹는다고 미디어에서처럼 바로 막 피를 토하고 죽지 않아. 실제로 그런 신하들 중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왕이 사약을 내렸을 때 46번인가? 46잔을 먹었는데도 안 죽은 그 신하들도 있어. 진짜로? 이게 조선 시대가 그래서 재밌는 거. 그러니까 미디어와 실제는 좀 다른 게 많거든. 그러니까 사약이 이게 먹었을 때 그 어쨌든 호르몬과 이런 그 사람마다 알레르기가 있잖아. 그 알레르기를 뭔가 자극을 해서 막 이렇게 죽는 느낌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뭔가 죽을 사자에 이제 뭐 마시는 그 약이니까 이렇게 마시면 바로 피토하고. 그래, 난 그래서 뭐 양잿물 이런 걸로 써가지고 그 안에가 그냥 다 녹아서 죽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왕이 마지막 죄인에게 주는 벌이자 약간 챙겨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죽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정말 큰 죄인이면 능지처참을 해버리거든. 사지를 찢어서 이 조선의 역사에서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후대에게 남겨지는 명예거든. 근데 이 시체를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뼈를 부순다는 것 자체가 그 가문을 모욕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신체적 훼손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왕이었던 사람, 왕과 제일 가까운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에 맞는 벌은 사약이었다. 근데 어쨌든 단종은 그 사약을 받들지 않았거든. 근데 관아 사람들은 왜 그런 가만히 있었냐? 그 사약은 왕이 내린 그런 처분인데 이 촌장이 얘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조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건지 보여주는 거지. 왜냐면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장면이 더 비통하다는 게 느껴질 거. 사약을 받들어서 옥체를 보존을 한 채 고귀하게 죽어야 되는데 이 목을 매는 형벌은 오히려 조금 더 아프고 고통을 수반을 하잖아. 그거를 그냥 가만히 쳐다본다? 그럼 이미 이 사람은
힘이 없다는 게 너무 잘 보여지는 장면이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조금 더 비통함을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 약간 금성대군은 사약을 먹고 바로 이제 옥체를 보존을 한 채 이제 삶을 마감을 해줬잖아. 근데 그에 비해서 단종은 그냥 마을 촌장이 아무리 단종이 그냥 부탁했다고 해도 이게 하면은 관아 사람들이 말려야 되거든. 뭐 하는 짓이냐고. 네가 감히 왕족을 건드릴 수 있냐. 이러면서 오히려 끌고 가서 그때 곤장을 때려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거를 막지 않으니까 약간 더 비통하게 죽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표현을 해낸 게 아닐까. 그러니까 세조는 단종을 정말 그냥 벌레만도 취급을 안 했다. 사실 제가 비통함을 느낀 건 그 후회가 좀 더 컸거든요. 이제 어쨌든 단종 왕의 피를 이은 자인데 묘 하나 제대로 없이 강해버리잖아요. 이제 처리를 그거에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그지. 이거는 실제로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내린 이야기가 맞아. 이거. 그 실제로 이제 묘를 안 하고 그냥 던져서 이제 거기서 보면 한 명의 대사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노산에 묘를 만든 자 뭐 이런 묘를 만든 자는 3대가 멸할 것이고 그지. 뭐 엄벌에 처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문도가 이제 그 시신을 걷어서 묘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맞아. 이것까지도 실제 있는 그거인 건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게 맞고, 그러니까 이제 단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조가 이르기를 저자의 묘는 이제 만들지 말고 그냥 강에다 버려라. 이 처분이 내려진 거.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이제 사도세자로 보면은 영조가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어쨌든 묘를 만들어 주거든. 근데 이 묘를 만들어 주는 게 왕족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좀 큰 것 같아. 내가 계속 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시신을 거두지 않고 버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왜냐면 왕 후궁 사이에서 나온 애들도 있고 이제 중전에서 나온 애들도 있잖아. 얘네들끼리 싸우는 게 진짜 많아. 조선 역사에서는. 근데 그런 후궁인 애들이 뭐 반란을 일으켜서 뭐 했는데 실패로 돌아서 얘네들 죽여서 그럼에도 시신은 묘를 좀 안착을 해주거든. 왕의 피가 있으니까. 근데 왕의 피에 완전 직계인 단종의 시신을 버려라? 이거는 그 후대한테도 저놈은 정말 쓸모없는 놈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에다 버려라.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보여주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수양대군이 그 단종을 그 강에다 버리라고 했지만 실제로 어문도가 그 강에 있는 시신을 꺼내다가 이제 따로 이제 그 미리 준비한 그 관이란 이런 거에다가 다 챙겨서 아예 다른 데에다가 이제 좀 묘를 만들어 드려. 못 찾게. 못 찾게. 자기만 알게. 그리고 실제로 어문도와 그 어문도의 가족들은 그 3대 멸한다는 말도 있었던 이야기여서 두려움에 다른 데로 이제 도망을 갔다까지가 나와. 어문도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써내렸나 봐. 기록이 있나 봐. 그래서 어문도의 자식들이 결국에는 한 200년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200년 뒤쯤에 이제 그 위치를 찾으니까 실제로 단종의 그 관이 있었고 그래서 어문도의 시신과 단종의 관을 이제 합치해서 한양으로 이제 보내서 그때 당시 왕이 정확히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의로움에 충과 의로움으로 인해서 단종은 노상군에서 단종으로 다시 복위가 된 거고 어문도는 거기에서 이제 품이 내려와 이제 승격이 되지. 그래서 실제로 어문도의 가문은 그 뒤로부터는 조금 면맥이 좀 이어지는 가문이 됐다라는 것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주는 마지막 의미도 나는 되게 좀 좋다고 봤어. 뭐 그 마지막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했어? 그때가 가장 이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함의 끝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진짜 마지막 자락이지 않나. 그 진짜 이 힘들고 진짜 어려운 삶을 산 단종을 죽어서까지도 이제 괴롭히는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사실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 맞아. 왜냐면 단종을 모시던 분들 근데 예를 들면 단종 옆에서 항상 이제 수발 받으신 분 계시잖아. 그지. 그분도 그렇고 이제 그 마을 사람 단종을 좋아했던 그 마을 사람들마저
다 진짜 가슴 찢어지게 만드는 게 묘 하나 못 만들고 이거 묘 만드는 사람은 3대 멸한다. 저주까지 내리고 그지. 진짜 그냥 끝판왕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단종이 결국에는 의로운 왕이긴 했나 보다라는 감정이 좀 들긴 했어. 그러니까 단종이 막 이렇다한 힘이 없었거든. 어쨌든 계유정난에 수양대군이 개입이 했을 때 약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쳐도 1452년부터 1455년까지 약 3년 가까이가 되는 시기 동안 왕의 노릇을 했다고 쳐도 그 중간에 계유정난에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켰잖아. 어쨌든 그때부터 허수아비 왕이었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수양대군이 그때부터 사실 왕이었어. 그지. 그랬는데 이 힘도 없고 하는데도 그 첫 장면에서 유배지 보냈던 장면에서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막 전하 막 가시면 안 되옵니다 하는데 그냥 일개 그냥 힘없는 왕이어서 그 평민들이 그랬던 게 아니고 실제로 단종은 좀 의로운 왕이지 않았을까. 좀 서민들을 생각하고 약간 그런 사람이었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그랬기 때문에 단종이 그래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게 아닐까. 어몽도가 괜히 이렇게 모시면서 충을 표한 게 아니라 그지. 이제 실제로 단종이 인품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지. 그 이제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딸려온 것이다. 항상 옆에 있던 것이다.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약간 조선이 안타까운 시점이 딱 그 시점인 거야. 단종이 어쨌든 왕으로서 내려온 시점부터는 조선은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태조 이성계부터 해갖고 태조 이성계 위화도 해군 해갖고 정말 이 조선을 만든 이제 사람이고 건국을 시킨 사람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성계는 정말 이 장수로서도 일화가 정말 많긴 한데 어쨌든 엘리트.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누구야? 이제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니까 이방원 또 별명이 킬방원. 킬방원 뭐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 많이 죽였어. 예를 들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전하 뭐 반대파야 내가. 전하 뭐 이거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그래? 또 가. 싹도. 근데 이게 실제로 또 뭐 이방원이 재밌는 게 세종을 정말 아꼈거든. 다른 애들이 양녕대군 뭐 이런 애들이 너무 개차반인 것도 맞았는데 세종이 너무 애가 괜찮은 거야. 근데 이 미래를 본 거지 이방원이. 얘네들이 있는 한 이 세종이 하고 싶은 거 못 하겠는데 해서 싹 다 죽여버린 거야. 물론 이제 역사가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관점도 나왔는데 나는 그 관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뭐지 원래 죽으면 고기 반찬 못 먹어. 1년인가 3년 산 동안은 못 먹게 되는데 세종대왕님이 고기 먹는 걸 워낙 좋아하신 분이잖아. 그지. 그래서 딱 그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가셔. 세종은 고기를 좋아하니 상중에도 고기를 먹게 하라. 와. 그죠? 멋있으시네요. 주저계 이방원 진짜 멋있는 분이죠. 진짜 너무 멋있으시네요. 뜨겁고 남자답지. 그랬는데 세종대왕님 또 한글 만들었지. 심지어 문종이 츠극이 세자 때 그 아이디어 내 갖고 츠극이도 이제 아마 문종이 세자 때 그 세종대왕님한테 아뢰온 게 그 츠극이를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병법도 만들고 이래. 엘리트 다 엘리트야 지금까지. 다 엘리트잖아. 그렇게 문종이 조금 더 살아서 단종이 조금 더 나이가 옹골차게 먹었을 때 왕을 했다면 수양대군이 과연 까불었을까? 못 까불었다. 그렇죠. 그리고 단종이 또 자기 닮은 아들을 낳고 이랬으면 이 조선의 역사는 내가 보기에는 진짜 달라지지 않았어. 이 감히 옆 나라들이 임진왜란 제가 보기에는 단종이 면맥이 이어졌다? 임진왜란 안 갔다. 진짜로. 내가 뭐 이게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역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단종이 내려오고 나서부터 크게 흔들렸다. 크게 흔들렸다. 수양이 왕권을 잡고 이때부터 이 조선의 근간을 흔들려 버렸다. 이게 얼마나 나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얼마나 나빠. 마지막까지도 아니 어찌 됐든 이 시신을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9월달 10월달이면 강물이 차가워요. 그죠.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조카인데. 어쨌든 자기랑 같은 피인데. 그러니까
조카인데. 근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어몽도가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챙겼다는 게 그래서 정말 비극적인 서사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좀 어몽도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다. 험중한 산 속에 사는데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단종을 지켜내지 않았을까. 아니었으면은 뭐 시신도 못 찾고 묘도 못 만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요새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지 않을까. 약간 이 충실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단종과 어몽도는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신 게 아닐까. 물론 영화적인 이야기지만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좀 먹먹하면서도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영화지 않을까. 오랜만에 좀 교훈을 좀 주는 영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광산함 그래서 좀 재밌게 봤다. 괜찮았나요? 저는 뭐 일단 너무 좋았고요. 영화 자체도 너무 재밌고 몰입도도 너무 좋고 사실 아는 사실인 걸 알면서 봐도 재밌다. 아, 그지. 잘 짜여져 있고 그 장면들도 그렇고. 나는 내 개인적으로 약간 조선의 역사를 보면서 늘 느끼지만 이 악인이 편해. 모든 역사에서 악인들이 제일 편하게 삽니다. 진짜로. 이게 수양 대군은 좀 마지막에는 결국 불편하게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걔 삶이 너무 재밌지. 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제 신하들도 그치. 힘 있는 신하들도 더 지 편이고 그지. 나는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하나를 나이 먹어서야 이제 깨닫게 되지. 뭐 그러니까 살 만큼 다 사셨잖아. 살 만큼 다 살았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나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 단종이 만약에 의로운 왕이 아니었고 그런 비통한 서사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충실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단종을 못 보지 않았을까. 그런 의로움과 충성을 다하는 마음이 합체가 돼서 결국에는 단종이라는 보기를 죽어서야 할 수 있었고 그 기록도 보존한 채 2026년 이 현대에 와서 우리들이 약간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의로움은 시간이 긴 것 같긴 해. 근데 길어도 그래도 이제 나는 그래서 승리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수양대군 결국 이제 누구나 들어도 개놈 새끼. 진짜 누가 들어도 그냥 최악의 인물이지. 진짜 최악이야. 조선의 악의 근본이 돼버렸어 수양은. 진짜 난 그렇게 못된 사람이 그냥 어떻게 실존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지. 너무 악에 바친 사람이라. 나는 그래서 난 또 이 영화를 보고 더 의롭게 살 것 같아. 그지. 의로움은 언젠간 누군가 알아준다. 그지. 이게 좀 영화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난 거긴 한데 나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 좀 내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내 후대가 나를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떳떳하게 이 세상과 작별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맞습니다. 불법 일을 하고 나쁜 일 하고 남의 눈에 피눈물에게 한 사람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그냥 의롭게 사십시오. 의롭게 살아야 그지. 뭐가 됐든 떳떳할 수 있습니다. 절대 수양과 한명회가 되지 마십시오. 저는 제 감상평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감상평은 사실 저는 영화관 가서 그 영화를 다 볼 때까지 이제 장항준 감독의 작품이란 걸 몰랐어. 이제 가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배우들의 합과 감독의 합이 너무 좋았다는 게 나는 영상에서 느껴져서 진짜 너무 좋은 영화더라. 이게 배우들끼리의 조화만이 아닌 이제 감독까지 그 영화에 좀 되게 조화롭게 끼어들어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실제 촬영차가 어떻게 됐을지 난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을 들었을 때 관계가 너무 좋음이 느껴졌어. 그 연기함에 있어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그죠. 너무 아픈 역사지만
이걸 또 기억함으로 인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럴듯한 소리 갑자기 뱉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어쨌든 매우 강추드리고 영화. 맞습니다. 그 전에 관상 다음 순서가 관상 다음이 이제 왕가 왕가 사는 사는 남자 네. 이렇게 순서 된다고 우리 창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보신 분들도 저희들 이야기 듣거나 아니면 또 이런 역사 기반한 것도 알고 가시면 더 재밌기 때문에 그죠? 2번 보세요. 어쨌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